민심은 흉흉하고 여기저기서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정신줄 바짝 붙잡고 돈이나 열심히 벌자라는 방송 돈다방 미쓰리 8월 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월달, 7월달 한 달 동안 미쓰리가 굉장히 짧고 아주 깊게 슬럼프를 겪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슬럼프를 이겨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50포인트를 뛰어넘어서 마치 한 번만 더 상승하면은 27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갑자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2600포인트를 반납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미쓰리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했는데 미쓰리가 추천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펄런데 미쓰리가 추천한 종목은 뻘겋고 아니면 최근에 추천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은 많이 하락하는데 미쓰리가 추천한 종목은 그냥 마이너스 강보합 정도, 마이너스 2% 정도. 이거 왜 그러죠? 되게 놀랍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죠. 저는 개인들이 매매하는 종목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어느 정도 있겠죠. 저도 개인이니까. 그런데 개인들이 막 집중해서 들어가는 종목은 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할 때도 1,000만 원만 투자하세요 라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제가 1,000만 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본인 계좌로 매매하시는 거니까 그냥 믿을 뿐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1,000만 원 더 이상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이거 한번 사봐라고 소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개인들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움직이겠지 하고 계획했던 그런 그림이 있는데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물량들이 더 들어오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마 이벤트 하시는 분들, 오래 기다리신 분들 제가 가끔씩 카톡으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하튼 너무나 감사한 게 진짜 이번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슬럼프 잘 이겨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미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2023년도 하반기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기대감을 가득 담고 돈다방 미쓰리 8월 3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0.19% 하락, S&P 500이 0.25% 하락, 나스닥이 0.10% 하락했습니다. 장중에는요, 혼조세로 마감하기도 했는데, 혼조세로도 움직이게 했어요. 빨간색으로도 나타나기로 했는데, 결국에 종가 기준으로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왜 하락했어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지금 이익 실현하는 거야. 뭐 이렇게 포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작 하락하니까 이익 실현 차익이니, 그러니까 차익 실현 실현이니 아니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미쓰리는 항상 앞서가는 미쓰리는 이미 7월 말부터 여러분 다우지수가 2달 연속 상승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이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 없습니다. 라고 이미 이런 분위기를 예상해 드렸죠. 제가 큰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은요 간단한 거예요.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는 것처럼 주식이 빠지면 그냥 더 빠지겠어? 그러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신이 없다. 그럼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올라가요. 그러면 그래도 수익 났는데 됐어 이 정도면 거기서 팔면 됩니다. 그런데 왜 개인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냐? 본인들이 사는 시점이 꼭 저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샀는데 빠지면 뭐합니까? 손절하는 거죠. 그리고 우연치 않게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주식 실력이 없어서 그냥 얼떨결에 샀는데 돈을 벌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아야 되는데 아이고 더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못 팔다가 결국 본전도 잃고 손실로 포기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주식에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아주 진리,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마치 잔잔바리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슈들, 그런 흐름을 잘 체크해 가면서 내가 그 시장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매매 원칙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최고의 매력이고요. 제가 주식시장을 사랑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보다 더 재밌는 게 없다니까요. 남자? 에이, 주식보다 재미없습니다. 제가 맥주는 좀 주식이랑 비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이가 만약에 많이 들어서 술을 못 마실 수 있잖아요. 맥주 못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식은 치매가 걸리지 않는 한 매매할 수 있는 굉장히 돈도 벌어주고 즐거움도 주는 놀이터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뭐 도박이라는 둥, 뭐 한탕주의라는 둥, 뭐 이런 거 저는 의미 없습니다. 자, 여하튼 쓸데없는 이야기 집어치우고 뉴욕 증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어닝 시즌이죠. 이날 퀄컴, 페이팔, 모더나, 애플,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업들은 대체로 예상치를 윗돌고 있다.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79%가량의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82%가 예상치를 윗돌았다. 근데 예상치를 윗돌았으니까 잘 나온 거냐? 저는 거기에 점수를 줄 수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를 1층이 아니라 지하까지 파놨습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까지 파놓은 예상치에만 살짝 좀 부합해도 어이구 잘했어 이렇게 궁디팡팡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단어가 뭐다? 서프라이즈입니다. 기업들이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놓는 기업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예상치에 윗돌면 땡큐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지표 보면 2분기 비농업 생산성 전분기 대비 3.7%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은 2.3% 증가를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다. 자, 이거 여러분 언제 겁니까? 2분기 겁니다. 주식은, 경제는 앞서서 쳐다봐야 돼요. 자,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CGNC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하는 7월달 감원 계획 전월 대비 42% 감소했다. 그래? 그럼 기업들이 감원을 덜 하는 거야? 기업들이 감원을 덜 하는 이유는 앞으로 경제가 괜찮아질 거기 때문에 굳이 직원을 자르는 게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 기업들은 작년 동기 대비 203% 감원을 증가했다. 이런 지표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6,000명 증가해서 22만 7,000명 나왔고요. 그 다음에 ISM 7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 6월달에 53.9였는데 7월달에 52.7로 하락했고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7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는 6월달에 54.4였는데 7월달에 52.3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 돈다방 미쓰리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PMI 지표라는 게 있는데 대략 ISM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게 있다. 얘네들이 발표하는 PMI 지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조업 PMI 지표요, 하나는 서비스업 PMI 지표다. 그런데 대략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제조업 PMI 지표보다 잘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7월달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었죠. 6월달 대비 잘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 나온 수치가 기준선 50의 아래로 내려왔던 거죠. PMI 지표는 기준선이 50입니다.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요, 50 이하면 경기 위축이다. 지난번에 발표한 PMI 지표는
6월달 대비 증가했으나 여전히 기준선 50 이하에 놓여져 있고 이날 발표된 서비스업 PMI 지표는 6월달 대비 좋았으나 6월달 대비 상승했으나 기준선 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경제는 어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중요한 것이다. PMI 지표 중에 서비스업 PMI 지표가 50 이상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월 대비 상승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어차피 50 이하의 제조업 PMI 지표는 있는 거고 서비스업 PMI 지표는 전월 대비 부진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50 이상에 있다. 뭐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는 뭐가 중요하다? 모는 종이에 점 찍듯이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뉴욕 증시 굉장히 가볍게 훑어봤고요. 제가 오늘 좀 빨리 스피드를 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너무 기가 막힌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유커 다시 온다. 방한 관광객 일본 제칠 듯. 그래서 제가 아침에 돈다방 미스리를 준비하다가 말고 이게 뭔 내용이야?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그 기사를 봤더니 코로나19와 함께 중단된 한중 카페리 여객 운송이 3년 7개월 만에 재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자국민 해외 단체 여행 허용국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있지만 한국을 찾는 중국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 사일에 따르면 6월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96만 1000명 중에 일본이 19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2위가 중국으로 16만 8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7월부터 이 한중 카페리 여객 운송이 시작이 되니까 2위였던 중국의 한국 방문객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거 여러분 팩트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중국을 등지니까 뭐 반도체 수출도 안 되고 중국 관광객들도 안 되고 막 그냥 소비 안 되고 막 세수 안 들어오고 대한민국 경제가 엉망이네 뭐네 이러니까 이 기레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마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찾아서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중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기레기들의 기사를 보면서 좀 웃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미쓰리가 예상한 대로 주식시장은 흘러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7월 말에 제가 이제 주식시장 좀 조심해야 된다. 자, 2650포인트 뭐 장중에 찍을 수는 있으나 흐름상 위로 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 해드렸고 미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피치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2011년도에 미국이 강등 당해 봤는데 그때 많이 빠졌었거든. 근데 지금이랑 그때랑은 달라. 지금은 괜찮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뉴욕 증시가 15% 빠진 것만큼 그렇게 큰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시장을 안도시킵니다. 뭐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막 떠올리면서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제가 여러분 그럴 일 없어요라고 얘기했죠. 이미 한번 경험했던 것이 다시 재발되면 충격은 있지만 첫 번째 충격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피치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이제 잦아들면 다시 주식시장이 막 상승할까요? 여러분 원래 8월 달은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게 뭐 여행을 가고 휴가를 가고 그래서 비수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기타 등등 말이 많은데 여하튼 8월달 주식시장은 뜨거운 날씨만큼 사람들이 지쳐서 그런지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쨌든 8월달은요.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에 대한 어떠한 여파 더 정확히 설명해 드리면
그로 인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뉴욕 증시든 뭔가 이렇게 물갈이가 되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이제부터 9월 달에는요. 본격적인 대한민국 부동산 위기가 올 겁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올해 연초부터 해드렸기 때문에 추가로도 안 해드려도 되겠죠. 제가 아까 왜 유커 다시 온다, 방한 관광객, 일본 제칠 듯 이런 기사를 왜 읽어드렸냐면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이 얘기를 하는 전문가 N 기러기 다 쓰레기들이죠. 그런 말 들으시지 않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예. 그냥 걔네들은 정부에 충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IMF 때도 그 누구도 IMF가 올 거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IMF가 조용히 왔다? 아니죠. 윗대가리들은 알고 있었죠. 다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지금 이 시간이 오전 10시 12분인데 지금 현재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계속 팔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물갈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개인들이 그냥 목숨 걸고 지키는 2600포인트 지켜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한 거 크게 여파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조만간 안정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개수작이 보이는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예 2022년도에는 2022년도 코스피 예상밴드를 연초에 올해 3,000포인트 꿈도 꾸지 마시고요. 2,25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코스피 밴드를 확 정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는 제가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2,100포인트 깨질 거다.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3,000포인트는 어렵다. 2,800도 어렵다. 이 정도만 얘기하잖아요. 문제는요. 제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 어찌 보면 제가 슬럼프라는 핑계를 대고 6월달, 7월달 한 달간 동안 좀 약간 정신줄을 놓고 느슨하게 갔던 이유가 뭐냐면 하반기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거예요. 물론 그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상보다 너무 못하고 있고요. 예상보다 너무 엉망이고요. 더 심하게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00포인트를 지키고 있다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큰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들 절대 안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8월 달은요. 그냥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이어갈 거예요. 아무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아무 일 없다 그래도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일단 한번 쭉 밀리는 그런 어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투자 심리는 올라오면 내가 먼저 때려야지. 그런 과정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쉽게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 못해요. 어느 정도 이 선에서 그냥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소화시키면서 넘어갈 겁니다. 진정한 고통의 시간은 아마 9월 달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절대 흥분하시지도 마시고요. 절대 허접한 전문가들, 허접한 기레기들이 내놓는 어떤 장밋빛 전망 믿지 마십시오. 작년 연말에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허접한 전문가들이, 많은 허접한 기레기들이 올해 코스피 시장 2,100 깨진다, 2,000 깨진다라고 개소리 나불거렸을 때 제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 말 믿지 말라. 전문가들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는 돈이나 벌자고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카데미 이야기를 했는데 조만간 아주 가볍게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하는 시간,
그래서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팟빵에는 올리지 못하죠. 유튜브로만 제가 진행을 해볼 거고요. 뭐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예, 좀 시간을 봐서 한번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해서 아카데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거고요. 뭐 그런 과정들. 이제 뭐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좀 기대할 수가 없고 그냥 돈독이나 올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2008년도에 제가 힘들었을 때 어떤 분께서 헛짓거리 하지 않으면 너는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헛짓거리 안 하고 오직 주식에만 집중해서 하반기 돈이나 열심히 벌자. 그래서 내년 총선이 되면 제가 맨 처음에 다짐했던 거 군자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좀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9월달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물론 조심하라는 게 막 급락하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너무 전문가들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개인들이 너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2600포인트를 목숨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속된 말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주식시장은 저는 저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저질이 아니라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요. 뭐가 문제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냥 덩어리로 움직이는데 개인들은 각계 전투를 하니까 이길 수가 없고 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마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요. 민주당 같은 거예요. 생각들이 너무 많아. 민주라는 이름으로 너무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민주당 힘들잖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민주당 같은 거예요. 국민의힘 보세요. 마치 외인들 같잖아. 기관들 같잖아요. 그냥 돈이 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뭉치잖아요. 그냥.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은 마치 국진당 같고 개인 투자자들은 민주당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 방송 민주진영 분들 많이 들으시는데 민주당 답답하다고 생각하시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굉장히 시장이 지저분해집니다. 자, 매매 원칙 잘 지키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제가 잼버리 사태 터지는 거 보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답이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 우리 열심히 돈이나 벌어 보자고요. 자, 오늘 무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